오늘 그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께서 뭐 하나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북 송금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것이 뭐냐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김태균 회의록. 조금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네. 쌍방울 그룹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대북 사업 관련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회의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 네. 요거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을 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이 박사를 좀 내고 싶답니다. 네, 박사를 좀 띄워주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에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영 컴퓨터에서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작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일본 동경대에 가서 마지막 썼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호텔에 키보드 있잖아요. 네. 키보드 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의 알파벳 같은 거하고 영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그 디지털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하얏트든 어디든 호텔 수준이 네. 거기 비즈니스 룸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타국 언어가 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프린트해도 프린터도 안 나와요. 그 뭐 하얏트 리젠시든 어느 호텔이든 도쿄 심지어 뭐 제국 호텔, 대국 호텔 가도 비싸고 의원님, 좋은 호텔일수록 다 나와.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여기 좀 배경을 설명을 해야 조금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이 회의록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 보군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회의록에. 회의록에는 이제 어. 경기도하고 뭔 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쉽게 오케이. 다 물고 떨어뜨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요 증거예요. 중요 아니, 주요 증거로 증거가 활용이 됐어.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원본을 좀 내놔봐라. 그 문건에. 원본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아니 작성이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된 걸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왜 없냐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돌아다닐 때 호텔 공용 PC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호텔에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호텔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말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야. 아, 오케이. 뭔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네.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국내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서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툭 던진 거야. 이거를 유일하게 증거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2019년 7월 2일 날 작성된 그 방영철? 방영철이, 예? 방영철이가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시하라.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행사를 준비할 때 회장님 방북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없애버리고 그렇지. 훨씬 그 전부터 경기도와 이 방북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하는 가짜 문서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거로 쓰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말이고 증거가 있는 유일한 것은 방영철이가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시해라 그래가지고 자신들 개인이 직원들이 3만 달러, 5만 달러 종이 화장품 가게다 넣어가지고 돈을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누구 돈이냐? 김성태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는 100억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북한에다 갖다 현찰을 갖다 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증할 게 없으니까 이 김태균, 김성태 문서를 조작한 거다 이거죠. 쉽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 문건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니까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을 불러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 그러니까 쌍방울과 경기도가 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데 그중에 핵심 증거라고 하는 게 이 방금 뭐 제국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회의록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장 검증을 노정면 의원이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현장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문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나는
막 도장이나 날인이 있는 거면 이게 그 사람 도장이나 이 날인인가라고 하는 동일성 검증을 거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형식상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서 같은 경우는 동일성과 무결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날 그 시기에 그게 출력됐는지를 디지털 파일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작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날 그때 그 작성된 문서다라고 하는 걸.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왔던 소위 방영철 문서라는 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 무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동일성 검증 못해. 방영철 문서는 네. 그 출력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력된 것만 있는 방영철 건이 있고. 방영철 방에 있는 PC. 그건 그래서 있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출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시해서 내 비서가 네, 내 지시를 받아서 써가지고 출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밖에 못 도망가요. 네. 호텔에 있는 그 문서들 같은 호텔에서 출력했다고 하는 문서는 실제로 그날 그 시기에 특정 이 문서를 언제 작성했습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 시기에 거기에서 실제로 입력되고 출력된 문서인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혀. 근데 만약에 자기 노트북으로 이거를 작성하고 프린트를 했다면 그게 기록이 다 남잖아. 네, 바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댔던 거야. 어디 호텔 뭐 어디 무슨 아파트먼트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갈줄 하는데 몰랐던 거죠. 말이 그렇죠. 안 돼요. 말이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더 몰랐던 건 이것까지 현장 검증할 거라고 상상 못 했는데 노정민 의원이 그 현장 검증을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더라는 거야. 예, 됐죠? 네. 키보드에 한글 자판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 키보드 한글 자판도 없고. 대북 송금 수사에서 노정민 의원이 민주당 노정민 의원이 주말에 일본 현지 취재까지 갔다 왔어. 예, 갔다 그거요. 오시더라고요. 특종을 했더라고요. 한다고 하시더니 예. 저기 대북 송금 수사에서 경기도가 연관돼 있다고 검찰이 제출한 거의 유일한 물증이 저 김태균이라는 쌍방울의 투자 담당 임원이었거든. 부회장이었어. 이 사람이 해외에서 저 회의록을 갖다가 네네. 일본, 홍콩, 마카오, 미국에서 저런 회의록을 갖다가 원격 아마 회의를 하면서 예. 저걸 갖다가 작성을 해갖고서는 프린트를 현지에서 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홍콩, 마카오, 미국에서. 예. 그래서 그걸 갖다 검찰에다 증거 자료로다가 저렇게 제출을 했는데 원본 파일도 아니고 종이 네. 쪼가리 그러니까 네. 몇 장을 저게 증거로 다 채택이 돼버렸어. 지금 요게 사실은 이게 뭐 이화영 부지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쌍방울에서 예. 본인들끼리 해외를 다니면서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라는 이게 1차 회의록, 이게 2차 회의록입니다라고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의록에서 보면은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북 송금 구조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해서 그게 주요 그 증거가 됐던 문구가 거죠.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고 저 빨간 줄로 친 거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고 경기도 부지사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요청하면 바로 확인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저런 부분이 이제 증거로다가 경기도가 연관돼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화영이 핵심 인물이다. 그래서 이화영이 했다고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게 끝까지 연결되는 거다라는 것을 내부 회의를 했다라는 회의록을 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노정민 의원은 현지에서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서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게 검찰이 증거로다가 만든 게 그래서 재판부로 제출한 게 저거면 어쨌든 원본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제출한 게 아니고 딱 종이 그때 해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출력했던 걸 종이만 제출을 한 거거든. 예. 아니 그 종이가 어떻게 나온 건지도 그야말로 막말로 바로 전날 네. 지가 짜서 그냥 네, 이렇게 했을 줄 어떻게 알고. 네. 그걸 검찰이 왜 확인도 안 하고 저걸 갖다가 덥석 증거로다가 제출하느냐. 저 사건이니까 확인 안 한 거지. 다른 데서는 얼마나 저런 거 따지는데요. 노정민 의원이 그래서 일본 가서 홍콩, 미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일본 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라는 데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만은 거의 고위 간부 인터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도쿄 그 하얏트 리젠시 도쿄 호텔에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시설은 있었던 적이 없다. 예. 예전에 과거에 100엔짜리 동전을 넣으면 10분 쓸 수 있는 PC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거에는 없었다. 만약에 저 출입문 바로 옆에 저 서서 이렇게 작업하는 데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저기 프린터가 있긴 있대. 근데 저기다가 만약 그 김태균이가 한글을 뽑으려면은 일단 워드 프로그램은 저기 설치가 돼 있을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글팩을 다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자기가 또 한글 자판도 아니고
일본 자판일 텐데 그 키보드로다가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걸 프린트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저게 저- 사실 검색용이지 누가 봐도. 맞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문서 작성 작업을. 관광지 한다는 게. 검색하는 용이고 저기가 로비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서서 잠깐 왜 뭐 여기에 뭐 있나 검색하는 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외 출장까지 간 쌍방울이나 되는 그룹에 뭐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부회장. 예 노트북 하나 없이 굳이 저 공용 PC에서 그냥 굳이 한글팩 다운 받아가지고 회의록을 이런 내용의 회의록 대북 송금 관련된 회의록을 저기서 작성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용 인쇄물로 뽑았다. 이게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럼 현재에서 박상용 검사가 저거 담당 수사검사였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본 그럼요. 예, 예. 그 종이 쪼가리만 이렇게 믿고서는 저거 이게 확실한 증거야. 네.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다른 증거가 많으면 또 모르겠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이게 유일한 증거야 하고서는 종이 이거 맞네. 이거 몇 년 전에 뽑은 종이 색깔이 그러네. 뭐 이렇게 했을 일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증거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 법원 판사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극렬하게 다퉈지는 내용의 회의록이 나오면 적어도 이게 진짜인 것인지 그 공용 프린트기에서 인쇄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징표가 있는지 등등을 해외에다가 저 뭐 멀지도 않잖아요. 저 일본에 뭐 공문설부에서 알아보던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좀 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그냥 채택을 덜컥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증거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정민 의원이 이번에 가서 호텔 고위 간부한테 이것도 좀 물어봤다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문제됐던 시점이 2023년 5월인데 그때 이후로 또는 그때 전후로 아니면 다른 어떤 기간에라도 귀 호텔에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한 어떤 확인 요청이 있었냐. 하다못해 외교기관에서라도 요청을 했느냐 그랬더니 없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게 검사들이 저렇게 증거가 저렇게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덜렁 누가 내면은 이거 확실하네 이렇게 검증을 안 합니까?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하지는 않는데.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상황에 비춰보면 짐작이 가는 바는 있죠. 박상용이는 매일매일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대검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매일매일 나온 거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 지가 이제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런 걸 들고 오면 확인해서 이거를 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나왔네 드디어 이렇게 반색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저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요구를 해서. 네.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저거를 일일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가 보고할 때 이런 것도 있다 정도의 증거라고 본인은 얘기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도 참 저게 어떻게 그럼 이게 정말 도쿄에서 프린트한 건지 또 마카오에서 프린트한 건지 미국에서 프린트한 건지 왜냐면 규격이 똑같으니까 양식이 좀 확인이라도 그런 증거 있어 확인해봤어 하고 검찰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가 재판 여러 번 받은 전문 피고인 출신이니까. 전문 피고인 좋다. 그런데다가 뭘 이렇게 예전에 그 누가 제출한 뭐 입학 서류가 있었다거나 누가 확인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 다 그런 거 갖고 기소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원본 파일이 뭐 작성 날짜가 언제고 로그 파일을 보니까 뭐가 어떻고. 검사들이 그거 다 찾아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컴퓨터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저기서는 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 안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다른 거고. 그러면 저거를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휘계통에서라도 야 그거는 원본 검증은 해봤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놈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 그게 더 한심한 거는 법원이죠. 갔으면 법원은 그래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라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도 결론 정해놓고 판결 쓰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도 데스크가 저런 부분을 검증해주고 야 이거 확실한 거야? 그렇죠. 나중에 아니면 이거 작살나 한 방에 가 그러니까 확인해봐.
그런 과정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지. 네. 그럴 필요도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 누굽니까? 저기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왜 그 돈 다발 사진 돈다발. 그거 확인 안 하고 올렸다가 그렇지. 나중에 개망신 개망신 당했잖아요. 당했잖아요. 개망신 똑같네. 저자들은 하여튼 근데 저게 예,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바보가 됐다가 선택적으로 똑똑해졌다가 참 그러네요. 저게 원본 파일이 그런데 나 조금 이상한 게 박상용 검사가 저 원본 파일을 갖다가 일부러 확인을 안 한 것 같다. 노정면 의원은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네. 저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저희 투자 담당이잖아요. 네. 저 종이 쪼가리를 갖다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걸 갖다가 내가 본사에 있는 그 쌍방울 김성태랑 회의하고 그런 걸 종합해서 정리한 거다라 하면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한 신재권이라는 쌍방울 직원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그걸 갖다가 요것도 파일을 제시한 게 아니고 저 프린트한 종이 네. 종이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회의록이라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신재권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직원이 김태균 씨한테 보낸 거네. 보내주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 내용이. 그런데 그러니까 김태균이 다시 한 1시간 뒤에 뭔가를 수정을 했는지 아닌지 다시 또 신재권한테 다시 또 보내줘요. 그때는 PDF 파일로 보내줬어요. 예. 그럼 저게 있다는 거 아니야, 디지털 파일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박상용 검사는 야,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종이만 프린트해 올 게 아니고 그 원본을 갖고 와. 그럼 거기 메타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용이 진짜 이 종이에 프린트된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노정면 의원은 저기 저 회의록에 있는 게 지금 종이로 프린트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겠느냐 이걸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어. 네. 그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저걸 갖다 확인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저거 다 확인하려면 국정조사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그 종이 규격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아침에 것 그 얘기 같더라고요. 있었죠. 예. 나도 그. 그러니까 이제 일본, 홍콩, 미국에서 출력을 하면 네. 프린트 출력 양식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A4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면서요. 프린트마다 그러니까 폰트가 다 달라서 예.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네, 네, 네. 저거는 너무 맞는 말. 어. 저기 마치 한국에서 한 듯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고 뭐 미국 거는 무슨 뭐 US 레터 규격이라고 해서 따로 규격이 있다면서요.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A4 용지를 안 쓴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US 레터라는 그 규격이 때문에 네. A4 용지보다 이렇게 길이는 좀 짧고 가로는 좀 넓고 이렇대. 그러면은 저기서 뭐가 잘리던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죠. 저 그냥 한글 그러니까. 팩 받아갖고 거기에 있는 규격으로 뽑은 거면은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그것도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같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거든. 회의록이 똑같이 겹친다는 거야.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 실험한 것도 한번 좀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제 말보다는 노정면 의원 직접 말 한번 그렇죠. 표 들어보시죠. 틀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US 레터하고 A4로 다 출력을 해서 동일 문건을 출력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살짝 틀어집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A4 용지를 똑같이 넣고 프린터만 달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마카오도 A4로 출력을 했고 도쿄도 A4로 출력을 했을 것이니 그럼 두 개는 똑같을까? 저희가 출력을 해 봤더니 폰트 굵기가 다르네요. 그것도 달라져. 그러니까 프린터가 다르면요. 인쇄 맞아, 설정이 맞아. 같아도 맞아.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쇄 설정에 따라서 여백 설정이 컴퓨터마다 다 똑같을 수는 다르지. 없잖아요. 맞아. 기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러네. 네. 노정면한테 수사 많이 받아봐서. 맞아. 수사도 많이 받아봤고. 네. 저거 보니까 난 미국 게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아마 A4 용지를 쓰는 것 같아. 네. 근데 미국은 A4 용지를 안 쓰니까 저게 맞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게 노정면 의원은 나중에 저게 진짜 검찰이 요청을 했거나 네. 뭐 극단적으로는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쌍방울 김태권 누구야 이 사람이 김태균. 예. 김태균이 네. 자기가 직접 이걸 갖다가 나중에 조작을 해서 저렇게 냈거나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의심할 수밖에 국내에서 다 그냥 프린트된 거 아니냐. 그래서 원본 파일은 못 내는 거고.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굳이 노트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노트북이 네. 있으면 다 뽀록나니까. 그렇지. 그러는 그게 거고. 위조 사건의 기본 틀이에요. 그렇죠. 보통. 네. 최근에도 하나 대리했는데 변론했는데 원본 파일 못 찾게 하려고 그 노트북 없다 그래요. 원본 파일로 이미 그거는- 노트북을 원래 압수수색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출이나 해서 포렌식 하게끔.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노트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테랑 검사들이 원본 파일 얻고 노트북으로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위조 사건에서 노트북 같으면 바꿨습니다가 나오거든요. 깡방울 부회장 정도 되면은 일본 가가지고 뭐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없어서 한글 묶음 다운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열심히 만들어서 서가지고 그러면 100엔짜리 동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동전 PC. 그럼 내가 홍콩 갈 때는 공항에서 하나 살 것 같은데. 아니 도쿄가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면은 한 50만 원 줘도 워드 작업 충분히 할 만한 거 사잖아요, 노트북. 그러네. 아, 그리고 수행지서들은 사지. 부회장 정도면 혼자 갖고 왔어. 그럼 거기다 그럼요. 잡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수행원들 잡돌이 해갖고서는 야 어디 가서 야 불편은 야 100엔짜리 이거 맨날 넣고 10분마다 기다려야 되는데. 전자오락도 아니고. 저도 가가지고. 일본 가서 무슨 원고 갑자기 쓸 일이 있어갖고 저거 해봤거든요. 공용 컴퓨터에서 잘 안 돼요. 엄청 느리고. 워낙 느리긴 진짜 환장하지. 안 돼요. 저 다운 받으려면 하세월이에요. 안 한글 돼. 100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 그것도 그러면 한참 다운 시간이 받는 데만 걸리는데 한참 걸려요. 100엔짜리 그럼 계속 넣으려나 그러면. 아니 무슨 70년대냐고요. 노트북이 왜 없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박상명 검사가 왜 계속 청문회 선선 안 하면서 공소 취소로 계속 프레임을 거의 몰고 갔잖아요. 예. 이게 정치로다가 몰고 가야지 본인이 아마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갑자기 공소 취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도 한번 좀 먼저 들어보시죠. 이 열심히 일한 M1 검사들을 죄인으로 몰지 마시고 차라리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이런 국력의 소모라든지 너무 힘든 점을 서로 간에 없애는 거 아닌가. 법률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만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참 나쁜 놈이야 저거. 내가 볼 때마다 이원석의 저거는.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하면서 왜 이런 공소 취소를 왜 꺼내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해가지고 프레임 자체 전환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수사 편한 과정을 거지. 지금 수사 과정에서 너네가 선거 개입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위법성을 밝히고 있는데 됐고요, 덮고.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은 문제 있으면은 그냥 공소 취소하세요. 그럼 공소 취소해 말하러 프레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정당하다 아니다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뒤의 문제야. 네.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이 이걸 증거를 조작을 했느냐 협박을 해서 강제로다 허위 자백을 받아냈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 따지는데 왜 갑자기 공소 취소 얘기를 자꾸 꺼내냐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급발진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근데 현대자동차 사장이 나왔어.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에 급발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자기네 회사 차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하라고 있는 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사장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저기 하시면은 의원님들이 일단 그 억울한 분 차값 배상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그거 따져보시는 게 서로 간에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수출 역군들을 엔지니어들을 괴롭힙니까? 그런 소리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원석이는 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원석이는 저는 총장으로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점에서 검사들이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 그때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내가 짚었고 지휘를 했고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다. 근데 그런 일체를 다 무시하시고 우리를 다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설명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공소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박상용이도 그렇고 이원석이도 그렇고 말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너네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공소 취소가 조작 수사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그거의 결과면은 당연히 공소 취소는 해야 되는 거고. 그 그게 다음에 결과에 그 그렇죠. 다음에 다른 그거는 문제야 그거는. 법률가가 해야 되는 얘기는 조작 수사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요게 법률가가 하는 얘기지.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따지지 말고 그냥
공소 취소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세요.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죠. 약간 깡패 같다고 또 느꼈던 게 전 재산 거세요. 뭐 걸겠습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거세요. 나도 걸게요. 공소취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조폭 집단이 한동훈이가 하던 말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석 그 전 검찰총장이 저렇게 공소 취소하라. 그거 하지 왜 이렇게 그냥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도 들었지만은 재창용을 갖다가 바이든 날리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는 거 그거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든 갖다가 이게 정치적으로다가 눈길을 돌려보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갖다 정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자꾸. 아니 그리고 국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국힘이 매일매일 뭐라 그래. 청문회 나와서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니까 사실 가지고 반박은 못하니까 지들끼리 회의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재명 살리기 뭐 어쩌고 사건 조작에 대해서 검사들만 뭐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똑같잖아요 맥락이.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붙었어. 네. 조선일보도 TV조선에서도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지금 그 법조계를 갖다 붙였거든요. 법조계에서 이렇게 우려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게 지금 법조계는 재창영 실장님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그 본 그 PC 프린트물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지. 네. 근데 조선일보가 TV조선이 붙었다는 거에서 저는 저 프레임이 먹히긴 하는구나. 자기들도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 마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된다는 거를 검사들이 펌프질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해보니까 자기들도 그럴듯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쟤들이 이제 일부러 자기네 저러는구나. 편들한테는 말하자면 말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론 직필이 아니죠. 항상 자기 채널을 보는 그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지지자들에게 누구하고 단톡방이든 카페에서든 논쟁이 붙었을 때 말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 근데 상대가 야 그게 너도 들어봐봐 이게 재창영이요 실장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말 없잖아. 그럼 거기 앉아가 에이 그 이재명이 취소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거 하는 짓이거든요.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란 사태 때부터 쭉 이어지는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잘 보십시오. 직급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표정 변화가 있어요. 뭔가 얘기할 때 찜찜해하고 참담해하고 이런 게 있어. 직급이 올라가고 공직 경력이 많을수록 뻔뻔해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 계엄난 이후에 뭐 육군 참모총장 박완수 나와가지고 너 언제 처음 알았냐 그러니까 바보같이 웃으면서 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거짓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평검사들이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박 질문을 당할 때 걔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위축되면서 얘기하는 모습과 정일권이가 얘기하는 모습, 또 저 방백신이가 얘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얘기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원석이는 딱 켜 앉아가지고 말도 빨리 안 해. 항상 그런 걸 하거든,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지가 나중에 살기 위해서 절대 직접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차장시키고 부장시키고 해가지고 연락하는 거고. 그 윤석열 한동훈이도 뭐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원석이를 조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박성재하고 다 얘기했잖아. 박성재가 하면 되는 거지. 예. 박성재하고 뭐 텔레그램 수시로 김건희가 하고 뭐 다 그런 사이인데 왜 이원석이를 데리고 합니까? 그러니까.